좋은 터라며. 복 터진 자리라며. 근데 왜 우리 아버지 요 밑에서 남의 이름이 나와? 당신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평생 믿어왔던 건 복 터진 자리였는데 파헤쳐 보니 진실은 따로 있었다. 복이라 믿은 건 큰 욕심이었을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든 사연에 힘이 됩니다. 검은색 SUV 2대가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간다. 차 안에서 도윤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본다. 뒷좌석에서 그의 어머니 정희가 묵주를 만지작거린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미정이 운전대를 잡으며 묻는다. 조금만 더요. 저기 보이죠? 저 억새밭 끝. 도윤이 가리킨다. 차가 멈춘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린다. 뒤따르던 차에서 막내 도영과 그의 아내 수진, 그리고 인부 2명이 내린다. 마지막으로 풍수사 1명이 가방을 들고 나온다. 바람이 센다. 억새가 한쪽으로 쏠리며 소리를 낸다. 여기가 그 명당이래요? 도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친다. 명당은 무슨 산꼭대기잖아. 풍수사가 나침반을 꺼낸다. 산세를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방향, 바람의 흐름, 모두 이 자리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자는 거예요? 정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는다. 이미 계신 자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풍수사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더 좋은 자리라고 하셨잖아요. 도윤이 어머니의 팔을 잡는다. 아버지도 더 좋은 곳에 계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도 정희가 말끝을 흐린다. 인부들이 트럭에서 삽과 곡괭이를 내린다. 풍수사가 묘자리를 가리킨다. 여기입니다. 정확히 이 지점. 도윤이 삽을 든다. 그럼 시작하죠. 아니, 인부들 시키면 되지 왜 직접. 미정이 말리지만 도윤은 이미 삽을 땅에 박는다. 제 손으로 하는 게 맞죠. 흙이 파인다. 한 삽, 2삽. 도영이 옆에서 지켜본다. 형, 힘들면 내가 할게. 괜찮아. 도윤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그는 상의를 벗는다. 정희가 묘지 쪽을 바라본다. 여보, 미안해요. 자꾸 옮겨서. 그녀가 작게 중얼거린다. 삽질이 계속된다. 30분쯤 지났을까? 땅이 제법 깊게 파인다. 얼마나 더 파야 돼요? 수진이 묻는다. 1미터 정도면 됩니다. 배수도 좋고 습기도 적은 깊이죠. 풍수사가 답한다. 그때 딱 금속성 소리가 난다. 도윤의 손이 멈춘다. 뭐야? 그가 삽을 비스듬히 밀어넣는다. 다시 딱 소리가 난다. 돌인가? 도영이 다가선다. 돌치고는 소리가 이상한데. 도윤이 손으로 흙을 긁어낸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드러난다. 회색빛 금속. 이건 뭐지? 미정이 가까이 온다. 함 같은데요? 정희의 얼굴이 굳는다. 함? 여기에 왜 함이 있어? 풍수사가 급히 다가와 땅을 본다. 그의 표정이 변한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도윤이 예리하게 묻는다. 풍수사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나침반을 다시 본다. 도윤이 함 주변의 흙을 더 파낸다. 회색함이 점점 드러난다. 크기는 일반 유골함 정도. 하지만 오래되어 보인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모두가 침묵한다. 바람이 더 세게 분다. 억새가 바스락거린다. 정희가 뒤로 물러선다. 불길해. 이거 건드리지 말자. 어머니, 뭐라도 확인은 해야죠. 도윤이 함을 완전히 들어올린다. 묵직하다. 그는 함을 땅 위에 놓는다. 함 표면에 붉은 점토가 묻어 있다. 이 산의 흙과는 다른 색이다. 이 흙 여기 흙이 아닌데요. 수진이 말한다. 붉은색이에요. 여기는 검은 흙인데.
풍수사가 함을 자세히 본다.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누가 여기에 이걸 묻었다는 얘긴가요? 도영이 묻는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풍수사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인다. 도윤이 함을 두드린다. 똑똑.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아니다. 뭔가 들어있다. 열어봐야겠어요. 안 돼. 정희가 소리친다. 모르는 거 함부로 열면 안 돼. 저주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어머니, 무슨 저주요? 21세기에. 도윤이 웃으며 말한다. 그냥 누가 실수로 묻은 거겠죠.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는 함의 뚜껑을 만진다. 뚜껑과 몸통이 꽉 맞물려 있다. 쉽게 안 열리네. 도영이 곁에 있던 작은 공구를 가져온다. 이걸로 해봐. 도윤이 공구로 틈을 벌린다. 삐걱 소리가 나며 뚜껑이 조금 들린다. 정희가 뒤로 더 물러선다. 수진이 그녀의 팔을 잡는다. 괜찮으세요? 응. 그냥 무서워서. 도윤이 뚜껑을 완전히 연다. 안에서 하얀 뼈가루가 보인다. 유골이다. 모두가 숨을 멈춘다. 사람이에요. 미정이 작게 말한다. 누군가의 유골이 여기에 묻혀 있었어요. 풍수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 날카롭게 묻는다. 제가 이 자리를 봤을 때 분명히 깨끗했습니다. 아무 기운도 없었어요. 그럼 이 유골은 뭐예요? 귀신이 갖다 놓은 거예요? 도영이 비꼬듯 말한다. 풍수사는 말없이 함을 내려다본다. 도윤이 함 안을 더 자세히 본다. 유골 사이에 뭔가 천조각이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낸다. 누렇게 바른 천. 그 위에 흐릿하게 글씨가 남아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정이 묻는다. 도윤이 천을 펼친다. 글씨가 조금씩 읽힌다. 최은자. 누구예요 그게? 수진이 묻는다. 아무도 모른다. 정희가 천천히 다가온다. 그녀는 천을 본다. 나도 모르는 이름이야. 바람이 천을 흔든다. 도윤이 천을 다시 함 안에 넣으려다 멈춘다. 천 뒷면에 글씨가 더 있다. 여기 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가 천을 뒤집는다. 흐릿한 글씨. 힘겹게 쓴 것처럼 삐뚤삐뚤하다. 어머니, 이번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모두가 침묵한다. 바람이 멈춘다. 억새도 멈춘다. 공기가 무거워진다. 이거 누가 남의 유골을 여기에 몰래 묻은 거 아니에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풍수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왜 여기에? 도영이 묻는다. 풍수사가 주변을 본다. 산새, 물길, 바람. 명당이니까요. 명당? 좋은 자리는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 정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가 말을 잇지 못한다. 가끔은 뭐예요? 도윤이 다그친다. 몰래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혼자 와서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럼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모시던 자리에 남의 유골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풍수사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도윤이 함을 내려다본다. 최은자, 이 사람은 누구지? 바람이 다시 분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운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낸다. 어디 가는 거예요? 미정이 뒤따라온다. 경찰서. 경찰서요? 왜요? 불법 매장이잖아요. 신고해야죠. 정희가 급히 도윤의 팔을 잡는다. 안 돼. 신고하면 일이 커져. 어머니, 이미 큰일이에요. 남의 묘자리에 몰래 유골을 묻다니. 그래도 경찰까지 부르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와. 도윤이 멈춘다.
무슨 피해요? 아버지 이장이 지연되잖아. 조사받고 뭐하고 시간만 길어져. 도영이 끼어든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냥 우리끼리 처리하죠. 우리끼리 처리? 그 유골 어디 다른 데 옮기고 우리 아버지 모시면 되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젓는다. 그게 말이 돼요? 남의 유골을 함부로 옮긴다고? 형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묻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래도 도윤이 함을 땅에 내려놓는다. 풍수사가 다가온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는 더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수진이 묻는다. 기운이 이미 섞였습니다. 한 사람의 기운이 10년 넘게 머물렀으면 그 자리는 그 사람 것입니다. 그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예요. 도영이 비웃는다. 미신이 아닙니다. 땅에도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참. 도영이 고개를 흔든다. 정희가 함을 내려다본다. 최은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머니, 그게 중요해요? 불법으로 묻은 사람인데. 도윤이 말한다. 그래도 사람인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싶어서. 미정이 천을 다시 꺼낸다. 이 글씨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어머니, 이번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녀가 천을 읽는다. 아들이었나 봐요. 자식이 어머니 유고를 여기에 모신 거예요. 왜? 도영이 묻는다. 아마 사업이 안 됐거나 집안이 어려웠거나 그래서 명당을 찾은 거겠죠. 풍수사가 끼어든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선대묘를 명당으로 옮기면 기운이 돌아온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수진이 묻는다. 풍수사가 어깨를 으쓱인다. 믿음의 문제죠. 하지만 불법으로 하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도윤이 주변을 둘러본다. 그럼 이 사람 밤에 혼자 여기 올라왔겠네요. 삽 들고. 그랬겠죠.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정희가 함 곁에 앉는다. 최은자 씨, 당신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바람이 억새를 흔든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낸다. 뭐해요? 도영이 묻는다. 검색? 뭐요? 최은자, 혹시 기사라도 있을지 몰라요. 도윤이 이름을 입력한다. 검색 결과가 뜬다. 하지만 관련 없는 내용들 뿐이다. 없네요. 당연하죠. 불법 매장이 뉴스에 나올 리가. 도영이 말한다. 미정이 천을 자세히 본다. 이 글씨체 남자 글씨 같아요. 왜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흘림체가 아니라 정자체. 나이 든 남자가 쓴 것 같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이 정도 나이면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세대야. 도윤이 함을 다시 본다. 함의 재질 형태. 이 함 오래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디자인이 예전 거예요. 요즘 유골함은 이렇게 안 만들어요. 풍수사가 함을 만져본다. 20년은 됐을 겁니다. 어쩌면 30년. 30년이면 1990년대? 도영이 계산한다. 그쯤 되겠네요. 정희가 천천히 일어선다. 그럼 이 사람 진작에 돌아가셨던 거네요. 미정이 말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여기에 모신 거죠. 10년 전쯤. 도윤이 다시 계산한다. 그럼 처음 돌아가셨을 때부터 여기 있던 건 아니네요. 이장한 거죠. 풍수사가 말한다. 원래 다른 곳에 계셨다가 누군가 이 자리가 명당인 걸 알고 옮긴 겁니다. 도영이 비웃는다. 명당 찾느라 고생했겠네. 불법으로. 그만해. 정희가 도영을 나무란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어머니,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잘못이지. 하지만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정의가 함을 내려다본다. 사람이 법을 어길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절박해서 어쩔 수 없어서. 미정이 정의의 옆에 선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도윤이 팔짱을 낀다. 그래도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아버지 이장은? 풍수사가 주변을 다시 본다. 이 자리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렇죠. 얼마나 걸려요? 한두 달. 도윤이 한숨을 쉰다. 시간만 버렸네요. 시간은 버린 게 아니에요. 정의가 말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낸 거잖아. 이것도 인연이야. 인연이요? 도영이 어이없다는 듯 묻는다. 그럼 뭐예요? 우연이에요? 정의가 조용히 말한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 바람이 또 분다. 하늘에 구름이 빠르게 지나간다. 도윤이 함을 든다. 일단 이거 어디 안전한 곳에 보관해요. 어디요? 차에 싣고 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생각해요. 경찰은요? 도영이 묻는다. 나중에. 일단 어머니 말씀대로 시간을 좀 가져보죠. 도윤이 함을 들고 걷는다. 다른 사람들도 뒤따른다. 산등성 위에 햇빛이 비친다. 억새가 금빛으로 빛난다. 정의가 뒤를 돌아본다. 미안해요. 그녀가 작게 말한다. 당신을 찾아낸 건 우리지만 당신을 거기 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람이 그녀의 말을 날린다. 도윤이 풍수사에게 전화를 건다. 도윤이 운전한다. 옆에 미정이 앉아 있고 뒷좌석에는 함이 놓여 있다. 이거 집에 두는 게 맞아요? 미정이 뒤를 돌아본다. 그럼 어디 두라고요? 절이나 봉안당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원도 모르는 유고를 누가 받아줘요? 도윤이 한숨을 쉰다. 일단 집에 두고 내일 구청에 연락해 볼게요. 구청에서 처리해줘요? 무연고 유골 처리 절차가 있을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다. 도윤이 차를 세운다. 당신이 먼저 올라가요. 나는 이거 들고 갈게. 혼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미정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다. 도윤은 뒷좌석에서 함을 꺼낸다. 무겁다. 그는 함을 안고 엘리베이터로 간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12층에서 문이 열린다. 도윤이 복도를 걷는다. 1203호. 그의 집이다. 문을 연다. 미정이 현관에서 기다린다. 어디 둘까요? 베란다? 베란다는 너무 더운데. 그럼 서재요. 도윤이 서재로 간다. 그는 함을 책장 밑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여기 두고 내일 처리하죠. 그가 손을 털며 나온다. 거실에서 미정이 차를 끓인다. 마실래요? 응. 도윤이 소파에 앉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최은자를 검색한다. 또 검색해요? 혹시 뭐라도 나올까 해서.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미정이 차를 건넨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뭐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미정이 도윤 옆에 앉는다. 당신은 착해요. 뭐가? 남의 일에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묘자리였는데. 그래도. 미정이 도윤의 손을 잡는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요. 경찰이나 구청에 맡기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구청에 전화한다. 여보세요. 무연고 유골 처리 문의드리려고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떤 경우신가요? 산에서 불법 매장된 유골을 발견했는데요. 신고는 하셨나요? 아직요. 그럼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조사 후에 신원 파악을 시도하고 안 되면 무연고 처리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 개월. 도윤이 전화를 끊는다. 몇 개월이래요. 그가 미정에게 말한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집에 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도윤이 서재로 간다. 함이 그대로 있다. 그는 함 앞에 앉는다. 최은자 씨, 당신은 누구예요? 그가 혼잣말처럼 묻는다. 왜 그 산에 계셨어요? 누가 당신을 거기에 묻었어요? 함은 대답하지 않는다. 도윤이 일어선다.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낸다. 아버지의 것이다. 혹시 아버지가 아셨을까? 그가 페이지를 넘긴다. 수많은 이름들. 하지만 최은자는 없다. 역시 없네. 그가 주소록을 닫는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정희의 목소리다. 도윤아, 집에 있니? 어머니. 오셨어요? 도윤이 거실로 나간다. 정희가 가방을 내려놓는다. 그 함 어디 뒀어? 서재요. 보여줘. 도윤이 정희를 서재로 안내한다. 정희가 함을 본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왜요? 이 사람 생각에. 정희가 함 앞에 무릎을 꿇는다. 최은자 씨, 편히 쉬세요. 그녀가 절을 올린다. 도윤이 놀란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우리가 찾아낸 인연인데. 하지만, 도윤아, 너도 저래. 왜 제가요? 네 손으로 이분을 발견했잖아. 도윤이 머뭇거리다가 무릎을 꿇는다. 그도 절을 올린다. 미정이 문 밖에서 지켜본다. 정희가 일어선다. 이 사람 아들을 찾아야 해. 어떻게요?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 20년 전 일인데 어떻게 찾아요? 10년 전에 이장했다며. 그럼 그때 누군가 이 산을 알았다는 거잖아. 도윤이 생각에 잠긴다. 맞아요. 풍수사? 풍수사들은 명당을 서로 공유해. 입소문으로. 정희가 말한다. 그럼 우리 풍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래. 전화해봐. 도윤이 휴대폰을 꺼낸다. 도윤이 풍수사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어제 그 산에 갔던 사람입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 유골 말이에요. 혹시 선생님이 10년 전쯤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준 적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선생님?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다른 풍수사 선생님들 중에 아실 만한 분 계세요? 글쎄요. 그 산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 여러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유명하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예전부터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니까. 도윤이 눈빛을 빛낸다. 그 동네가 어디예요? 산 아래 마을이요. 시흥리였나? 감사합니다. 도윤이 전화를 끊는다. 시흥리래요. 그가 정희에게 말한다. 그럼 거기 가봐야겠네. 지금요? 응. 당장. 정희가 가방을 든다. 나도 갈게.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아니야. 이건 나도 관련된 일이야. 도윤이 미정을 본다. 당신은? 저도 갈게요. 혼자 두긴 뭐해요. 세 사람이 다시 차에 오른다. 1시간 후 그들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시흥리. 집이 20채 정도 모여있는 조용한 곳이다.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하지? 도윤이 두리번거린다. 저기 슈퍼 있네요. 미정이 가리킨다. 세 사람이 슈퍼로 간다. 가게 안에서 60대 여자가 TV를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인사한다. 여자가 고개를 든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보인다. 최은자라는 분 아세요? 여자의 표정이 변한다. 최은자? 그 이름을 여기서 듣다니. 아세요? 알죠. 이 동네 사람이었어요. 정희가 놀라 앞으로 나선다. 정말요? 이 동네 분이셨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데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저희가 그분 유골을 발견했어요. 여자가 눈을 크게 뜬다. 유골을? 어디서요? 저 위 산에서요. 도윤이 산을 가리킨다. 여자가 한숨을 쉰다. 역시 그 자식이 그랬구나. 누구요? 정식이요. 최정식. 은자 씨 아들. 정희가 숨을 멈춘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거기 묻은 거예요? 그랬겠죠. 10년 전에 사라졌거든요. 은자 씨 유골이랑 같이. 여자가 의자에 앉는다. 앉으세요. 얘기가 길어요. 세 사람이 가게 안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다. 여자가 말을 잇는다. 은자 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요? 미정이 묻는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정식이가 고등학생 때. 그래서요? 정식이가 커서 사업을 했어요.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도윤이 집중해서 듣는다. 처음엔 잘 됐어요. 차도 바꾸고 이 동네에 큰 집도 지었어요. 그 다음에요? 망했죠. 갑자기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여자가 한숨을 쉰다. 은자 씨가 그때 얼마나 충격 받으셨는지. 아들 때문에 집도 넘어가고. 그래서요? 정식이는 어디론가 도망갔고 은자 씨 혼자 남았죠. 그러다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정희가 눈시울을 붉힌다. 혼자 돌아가셨어요? 네. 병원에도 못 가셨어요. 돈이 없어서. 미정이 입술을 깨문다. 그럼 장례는요?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치렀어요. 화장하고 봉안당에 모셨죠. 도윤이 묻는다. 그럼 어떻게 유골이 산에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젓는다. 정식이가 나타났거든요. 10년 전에. 갑자기. 그래서요? 봉안당에서 어머니 유골을 가져갔어요. 어디 가는지도 안 말하고. 혼자요? 혼자 밤에. 정희가 한숨을 쉰다. 그럼 그때 산으로 간 거네요. 그랬나 봐요. 우리도 그 뒤로 정식이를 못 봤어요. 도윤이 물어본다. 정식 씨 연락처 아세요? 모르죠.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거예요. 주소는요? 여기 옛날 집 주소는 알죠.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아요. 도윤이 주소를 받아 적는다. 혹시 정식 씨가 왜 그 산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여자가 잠시 생각한다. 아, 맞다. 그 사람 풍수에 빠져 있었어요. 풍수요? 사업 망하고 나서 미신에 의지했거든요. 점집도 다니고 풍수책도 읽고 그래서 명당을 찾아간 거네요. 그랬겠죠. 어머니를 좋은 데 모시면 자기 운이 펴진다고 믿었나 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일어선다. 여자가 그들을 불러 세운다. 근데 왜 유골을 찾으셨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 이장하려다가 발견했어요. 도윤이 말한다. 같은 자리예요? 네. 여자가 한숨을 쉰다. 세상 참. 세 사람이 슈퍼를 나온다. 밖에서 정희가 멈춰선다. 불쌍해. 누가요? 도윤이 묻는다. 은자 씨도 정식 씨도 어머니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은 아들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겠지. 미정이 정희의 팔을 잡는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도윤이 주변을 둘러본다.
정식 씨 옛날 집 찾아가 볼까요? 가자. 세 사람이 마을 안쪽으로 걷는다. 여자가 알려준 주소. 낡은 단층 집이 나온다. 담장이 허물어지고 마당에 잡초가 우거져 있다. 여기인가 봐요. 도윤이 대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난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나온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이 집에 예전에 최정식 씨가 살았다고 들었는데요. 남자의 표정이 굳는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빚 때문에 이 집을 헐값에 넘겼거든요. 그것도 사기쳐서. 사기요? 이중계약서 썼어요. 나중에 알았죠.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한다. 그 사람 찾으면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할 말 많아요. 혹시 연락처나 행방 아시는 거 없으세요? 모르죠. 알았으면 벌써 찾아갔어요. 남자가 문을 닫으려 한다. 잠깐만요. 정희가 말한다. 정식 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정희를 본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가 한숨을 쉰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요? 돈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그게 언제쯤이에요? 한 10년 전? 도윤이 반응한다. 10년 전이요? 네. 그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도윤과 정희가 눈빛을 교환한다. 혹시 그때 정식 씨가 뭐라고 했어요? 새로 시작하겠다고. 어머니 덕분에 잘 될 거라고. 어머니 덕분에? 네.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윤이 숨을 깊이 들이쉰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돌아선다. 차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말한다. 그 사람 어머니를 명당에 모시면 자기 인생이 풀릴 거라고 믿었나 봐. 미신이에요. 도윤이 말한다. 하지만 그 사람한텐 마지막 희망이었겠지.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한 거예요. 세 사람이 차에 오른다. 도윤이 시동을 건다. 이제 어떡하죠? 미정이 묻는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정식 씨를 찾으려고요? 찾아야죠. 불법 매장이니까. 정희가 뒷좌석에서 말한다. 도윤아. 네. 그 사람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도윤이 백미러로 정희를 본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야. 어머니, 법을 어긴 건 사실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이해는 돼. 정희가 창밖을 본다. 사업 망하고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시고 그 죄책감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잖아. 그래도 남의 묘자리를 훔치면 안 되죠. 그건 맞아. 하지만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한다. 침묵이 흐른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도윤이 핸들을 잡으며 말한다. 어머니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그건 또 불공평한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이 아버지 위에 계셨잖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미정이 도윤의 손을 잡는다.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 씨를 찾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윤이 생각에 잠긴다. 집에 도착한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아니야. 나는 집에 가야 해. 왜요? 늦었는데. 도영이가 기다려. 도영이는 수진이 있잖아요.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정인의 층에 멈춘다. 내일 봐요. 정희가 내린다.
도윤과 미정이 다시 올라간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이 서재로 간다. 함이 그대로 있다. 최은자 씨, 그가 함 앞에 앉는다. 이제 당신 아들을 찾았어요. 정식 씨, 함은 대답이 없다. 그 사람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불법인 걸 알면서도 명당에 모셨으니까. 도윤이 천천히 일어선다. 근데 그게 맞는 방법이었을까요? 그가 창밖을 본다. 밤이 깊다. 별이 보인다. 미정이 문 앞에 선다. 자요. 응. 도윤이 불을 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경찰서에 간다. 민원실에서 경찰관이 그를 맞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불법 매장 신고하러요. 불법 매장이요? 도윤이 사진을 보여준다. 산에서 찍은 함 사진이다. 여기서 발견했어요. 경찰관이 사진을 자세히 본다. 유골이네요. 네. 신원은 파악됐어요? 최은자 씨요. 그리고 유골을 매장한 사람도 알아요. 누군데요? 최정식. 아들이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린다.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아니요. 근데 주소는 알아요. 도윤이 메모를 건넨다. 시흥리요? 네. 거기 살았대요. 10년 전까지. 경찰관이 검색한다. 최정식 나오네요. 정말요? 근데 주소가 다른데요. 부산으로 돼 있어요. 부산이요? 네. 한 8년 전에 전입신고했네요. 도윤이 놀란다. 그럼 지금 부산에 살아요? 그건 확인해 봐야죠. 일단 신고는 접수할게요. 얼마나 걸려요? 조사하고 본인 소환하고 한 달.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도윤이 휴대폰으로 부산 주소를 검색한다. 부산 해운대구. 그가 중얼거린다. 직접 가볼까? 그는 미정에게 전화한다. 여보, 나 부산 갔다 올게. 부산? 왜? 정식 씨 주소 알아냈어. 직접 만나보려고. 혼자 가는 거야? 응. 위험하면 어떡해. 괜찮아. 그냥 얘기만 할 거야. 그래도 곧 올게. 도윤이 전화를 끊고 서울역으로 향한다. KTX를 타고 2시간 반. 부산역에 도착한다.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간다. 해운대 쪽 오래된 빌라다. 여기요. 도윤이 내린다. 그는 302호를 찾아 올라간다. 낡은 계단, 페인트가 벗겨진 벽. 초인종을 누른다. 안에서 기척이 없다. 다시 누른다. 여전히 없다. 도윤이 옆집 문을 두드린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람 찾는데요. 문이 조금 열린다. 30대 여자가 얼굴을 내민다. 302호요? 네.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언제부터요? 한 반년? 도윤이 당황한다. 그럼 최정식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갔어요. 연락처는요? 모르죠.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여자가 문을 닫으려 한다. 잠깐만요.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라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왜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여자가 한숨을 쉰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직업은요? 몰라요. 집에 맨날 있던 것 같은데. 그럼 친구나 아는 사람 온 적은요? 없었어요. 완전 혼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문을 닫는다. 도윤이 302호 문을 다시 본다. 그는 문손잡이를 돌려본다. 잠겨 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온다. 빌라 앞 슈퍼로 간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이 든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한다.
저위 302호에 살던 사람 아세요? 최정식? 네, 알죠. 맨날 소주 사러 왔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남자가 담배를 끈다. 왜 찾는데요? 좀 할 얘기가 있어서요. 빚쟁이예요? 아니요. 그럼 뭔데요? 도윤이 잠시 망설인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남자가 도윤을 훑어본다. 그 사람 서울 갔어요. 서울요? 어머니 산소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심장이 뛴다. 어머니 산소요? 네. 뭐 이장한다고 그랬나? 언제요? 한 4개월 전. 도윤이 휴대폰을 꺼낸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말했어요? 서울 근교 어디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젓는다. 미안해요. 도윤이 슈퍼를 나온다. 그는 즉시 정희에게 전화한다. 어머니, 왜 부산 갔다며? 정식 씨가 서울로 왔대요. 어머니 유골 때문에. 뭐, 다시 이장한다고요. 4개월 전에. 정희가 숨을 들이킨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찾아야 해요. 어떻게? 도윤이 생각한다. 풍수사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는 풍수사에게 전화한다. 선생님, 저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최근에 그 산 근처에서 이장한 사람 있어요? 글쎄요, 제가 다 알 순 없는데요. 4개월 전쯤이요. 풍수사가 잠시 침묵한다. 아, 한 사람 있긴 해요. 누구요? 이름은 모르는데 다른 풍수사한테 들었어요. 혼자서 이장했다고. 어디로요? 평지 쪽이요. 산 반대편. 도윤이 메모한다. 정확한 위치 아세요? 그 풍수사한테 물어보세요. 번호 드릴게요. 도윤이 번호를 받는다. 즉시 그 풍수사에게 전화한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좀 급한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4개월 전에 혼자 이장한 사람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 사람요? 네. 어디로 옮겼는지 아세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산 서쪽 평지요. 정확한 위치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거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전화를 끊는다. 그는 즉시 KTX를 예매한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창밖을 본다. 정식 씨, 당신은 아직도 어머니를 명당에 모시려는 거예요? 기차가 달린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이 차를 몰고 그 산으로 간다. 해가 지고 있다. 그는 산 서쪽 평지를 찾는다. 한참을 헤매다 새로 만들어진 묘 하나를 발견한다. 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최은자. 도윤이 무릎을 꿇는다. 여기 계셨네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다. 꽃이 놓여 있다. 최근에 다녀간 것 같다. 정식 씨가 여기 왔었구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도윤이 돌아본다. 한 남자가 서 있다. 50대 후반. 수척하고 눈빛이 흔들린다. 누구세요? 남자가 묻는다. 도윤이 일어선다. 최정식 씨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는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저 당신 어머니 유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정식이 뒤로 물러선다. 뭐라고요? 저 위 산. 거기서 당신이 10년 전에 묻었던 유골이요. 정식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장하려다가 발견했어요. 정식이 땅에 주저앉는다.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다가선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거기 다른 분이 계실 줄은. 명당이라고 소문난 자리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 어머니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식이 얼굴을 감싼다.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봉안당에만 계시게 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옮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도윤이 정식을 내려다본다. 그래서 효과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잘 됐어요? 정식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더 망했어요. 당연하죠.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다. 미신을 믿고 법을 어겼으니까. 정식이 눈물을 흘린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옮긴 거예요? 여기로? 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정식이 묘를 본다. 돈 모아서 묘지 샀어요. 정식으로. 도윤이 묘비를 본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네요. 늦었지만요. 정식이 일어선다. 경찰에 신고하실 거죠? 당연하죠. 그러세요. 저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정식이 도윤을 본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우리 집에 있어요. 정말요? 함재로요. 정식이 무릎을 꿇는다. 부탁이에요. 제 어머니를 저한테 돌려주세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당신 어머니니까. 도윤이 휴대폰을 꺼낸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왜 하필 그 자리였어요? 정식이 고개를 숙인다. 풍수사한테 들었어요. 그 산이 명당이라고. 그래서 남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뺏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빈자리인 줄 알았어요. 도윤이 차갑게 웃는다. 빈자리를 어떻게 알아요? 밤에 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묘가 있었잖아요. 작았어요. 그냥 오래된 묘 같았어요. 도윤이 정식을 노려본다. 우리 아버지 묘였어요. 정식이 얼굴을 든다. 뭐라고요? 당신이 어머니를 묻은 그 자리. 우리 아버지가 계셨어요. 정식의 입이 벌어진다. 그럼 제가 남의 무덤에 같이 묻은 거죠. 10년 동안. 정식이 다시 땅에 엎드린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돌아선다. 내일 경찰서로 오세요. 조사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도윤이 걸어 내려간다. 정식이 묘 앞에 남는다. 어머니, 제가 또 실수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진다. 다음 날 아침, 정희, 도윤, 미정이 거실에 모여 있다. 정식 씨가 정말 온대? 정희가 묻는다. 네. 오늘 경찰서로 오겠다고 했어요. 도윤이 답한다. 그럼 우리도 가야 하나? 아니요. 제가 먼저 조사받고 어머니는 나중에 진술만 하시면 돼요. 정희가 서재 쪽을 본다. 그 함은 어떡하지? 정식 씨한테 돌려줘야죠. 그냥? 어머니, 그게 맞는 거예요. 정식 씨 어머니잖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당연하지. 초인종이 울린다. 세 사람이 놀란다. 누구지? 도윤이 인터폰을 확인한다. 화면에 정식이 서 있다. 정식 씨네요. 벌써? 경찰서 가기 전에 들른 것 같아요. 도윤이 문을 연다. 정식이 들어온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최정식입니다. 정희가 일어선다. 들어오세요. 정식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다. 그의 손이 떨린다. 거실로 들어온 정식이 다시 절을 한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가 그를 일으킨다. 일어나요. 앉아서 얘기해요. 정식이 소파에 앉는다. 도윤과 미정이 맞은편에 앉는다. 침묵이 흐른다. 정희가 차를 따른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식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든다. 어르신이 어머니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젓는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정희가 정식을 똑바로 본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정식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네, 제 전부였어요. 혼자 키우셨다며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정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도 당신도. 저는 효자가 아니었어요. 정식이 목이 메인다. 사업 망치고 어머니 고생시키고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래도 끝까지 생각하셨잖아요. 무슨 소용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정식이 얼굴을 감싼다. 도윤이 말한다. 정식 씨, 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왜 명당을 찾으셨어요? 정식이 고개를 든다. 운이 풀리길 바랐어요. 운이요?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게 꼬였어요. 집도 잃고 친구도 잃고 정식이 손을 떤다. 그러다 풍수를 알게 됐어요. 선대묘를 잘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미정이 끼어든다. 그래서 불법으로 한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정식으로 묘지를 살 여력이. 정식이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밤에 몰래 삽을 들고 갔어요. 정희가 한숨을 쉰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 도윤이 정희를 말린다. 동정하실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니야. 이해하는 거지. 이해요? 법을 어긴걸요?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도 중요해. 도윤이 할 말을 잃는다. 정식이 말한다. 아주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벌을 받아야 해요. 벌이요? 경찰에 신고하셨죠? 기꺼이 받겠어요. 도윤이 정식을 본다. 각오는 되신 거예요? 네.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들통날 거라고. 그럼 왜 또 옮기려 하셨어요? 4개월 전에? 정식이 잠시 침묵한다. 꿈을 꿨어요. 꿈이요?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 산이 불편하다고. 정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분이 같이 계셔서 불편하다고.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정식이 눈물을 닦는다. 그래서 다시 옮겼어요. 이번엔 제대로 돈 모아서. 도윤이 놀란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깼어요. 정희가 손으로 입을 가린다. 그럼 은자 씨가 우리 아버지를 의식하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식이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더 죄송해요. 제 어머니도 미안해하신 걸 생각하면.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모셨으니까. 정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어머니는 편히 쉬실 거예요. 도윤이 일어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가 서재로 간다. 잠시 후 함을 들고 나온다. 여기요. 정식이 함을 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 그가 함에 다가간다. 어머니, 저예요. 정식이 함을 안는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가 흐느낀다. 정희가 눈물을 닦는다. 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도윤마저 시선을 돌린다. 정식이 함을 놓고 세 사람에게 절을 한다.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를 잘 보관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정희가 말한다. 정식이 함을 든다. 이제 갈게요. 경찰서요? 네. 혼자 가는 거예요? 네. 혼자 한 일이니까. 정식이 현관으로 간다. 도윤이 뒤따라간다. 정식 씨.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요? 후회해요? 정식이 잠시 생각한다.
어떤 걸요? 명당을 찾은 것, 불법으로 어머니를 옮긴 것. 정식이 천천히 말한다. 방법은 후회해요. 하지만 마음은 후회 안 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던 마음. 그건 진심이었으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정식이 문을 연다. 안녕히 계세요. 그가 나간다. 문이 닫힌다. 도윤이 거실로 돌아온다. 정희가 창밖을 본다. 저 사람도 불쌍해. 어머니. 응? 어머니는 항상 사람을 이해하시네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 사람 마음이 다 보여. 정희가 도윤을 본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도윤이 소파에 앉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정식 씨요. 처벌을 강하게 원해야 할까요? 정희가 고개를 젓는다. 그건 내가 결정해. 나는 내 뜻을 따를게. 미정이 도윤의 손을 잡는다. 천천히 생각해요. 도윤이 창밖을 본다. 하늘이 맑다. 일주일 후 경찰서 조사실. 도윤이 경찰관 앞에 앉아 있다. 진술서에 서명해 주세요. 네. 도윤이 펜을 든다. 그런데 피해자분께서 처벌 의사가 어떻게 되시나요? 경찰관이 묻는다. 도윤이 펜을 멈춘다. 그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불법 매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강하게요? 벌금형이나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도윤이 생각에 잠긴다.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서명을 마치고 일어선다. 밖으로 나오는 길. 정희가 기다리고 있다. 끝났어? 네. 뭐래? 처벌 의사를 물어보던데요. 뭐라고 했어? 아직 모르겠다고요. 정희가 도윤의 팔을 잡는다. 집에 가자.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간다. 차 안에서 정희가 말한다. 도윤아. 네. 정식 씨 만나볼래? 왜요? 얘기하고 싶어서. 어머니 혼자요? 아니, 같이.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정희가 휴대폰을 꺼낸다. 그녀는 정식에게 전화한다. 여보세요? 정식 씨, 저예요. 저번에 만났던.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어디서요? 정식 씨 어머니 묘 앞에서요. 정식이 잠시 침묵한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뵐게요. 전화가 끊긴다. 도윤이 시동을 건다. 어머니, 왜 그 사람을 또 만나려고 하세요? 끝을 내야지. 끝이요? 응. 제대로 된 끝. 차가 출발한다. 1시간 후 산 서쪽 평지. 정희와 도윤이 최은자의 묘 앞에 선다. 잠시 후 정식이 나타난다. 오셨네요. 네. 정희가 묘에 절을 올린다. 은자 씨, 저예요. 지난번에 왔던. 정식이 옆에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이분들이 다시 오셨어요. 도윤도 절을 올린다. 세 사람이 묘 앞에 나란히 앉는다. 정희가 입을 연다. 정식 씨. 네. 원망하세요? 우리를? 정식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저를 찾아주셔서요. 안 그랬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랬겠죠. 이제 경찰 조사도 받고 처벌도 받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도윤이 정식을 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처벌받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정식이 묘를 쓰다듬는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정희가 조용히 말한다. 우리는요. 네.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아요. 정식이 놀란다. 뭐라고요? 물론 잘못은 인정해야죠. 하지만 당신을 망치고 싶진 않아요. 도윤이 어머니를 본다. 어머니, 도윤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힘들었던 거지. 정식이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가 정식의 어깨를 두드린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를 잘 모셔요. 이제 제대로. 당연하죠. 그리고 더 이상 미신에 기대지 마세요. 네. 운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묘자리가 아니라. 정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도윤이 일어선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정식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사세요.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게. 정식이 일어나 도윤에게 절을 한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거요. 뭐예요? 조금이지만 어머니 묘 관리하는 데 쓰세요. 정식이 손을 젓는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받으세요. 같은 부모 자식 입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정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희가 웃는다. 잊어도 돼요. 대신 잘 사세요. 바람이 분다. 묘 앞에 꽃이 흔들린다. 도윤이 하늘을 본다.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지. 정희가 말한다. 그리고 은자 씨도. 정식이 묘를 쓰다듬는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세 사람이 묘 앞에서 한참을 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 그림자가 길어진다. 정희가 먼저 돌아선다. 우리 가자. 도윤이 따라선다. 정식이 그들을 배웅한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정식 씨도 잘 지내세요. 두 사람이 걸어 내려간다. 정식은 묘 앞에 남는다. 어머니. 그가 작게 말한다. 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바람이 대답하듯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정식이 미소 짓는다. 사랑해요, 어머니. 한 달 후, 도윤과 미정이 다른 산에 선다. 여기가 새로운 자리예요? 미정이 묻는다. 네. 풍수사 선생님이 추천하신 곳이에요. 명당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젓는다. 명당은 아니래요. 그냥 조용하고 햇볕 잘 드는 곳이래요. 그게 더 좋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부들이 묘를 만든다. 정희와 도영, 수진이 도착한다. 형, 여기 괜찮네요. 도영이 주변을 둘러본다. 전망도 좋고. 정희가 묘터를 본다. 여보, 여기 마음에 드세요? 그녀가 허공에 말한다.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바람이 부드럽게 분다. 인부들이 작업을 마친다. 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윤이 인부들에게 인사한다. 유골함이 묘에 안치된다. 가족들이 모여 절을 올린다. 정희가 눈물을 닦는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도윤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싼다. 아버지, 여기서 푹 쉬세요. 도영이 술을 따른다. 아버지, 한 잔 드세요. 수진이 과일을 올린다. 좋아하시던 사과예요. 미정이 꽃을 올린다. 편히 계세요. 다섯 사람이 묘 앞에 한참을 선다. 말이 없다. 바람만 분다. 정희가 천천히 돌아선다. 가자. 벌써요? 응. 아버지도 혼자 있고 싶으실 거야. 가족들이 산을 내려간다. 도윤이 뒤를 돌아본다. 묘가 저 멀리 보인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가 작게 말한다. 며칠 후, 도윤이 정식에게 전화한다.
여보세요? 정식 씨, 저예요. 아, 도윤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요즘 일도 구했어요. 정말요? 작은 거지만요. 그래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도윤 씨네 가족분들. 도윤이 웃는다. 우리 아버지 이장 잘 마쳤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다른 산이요. 조용한 곳. 잘하셨어요. 정식 씨 어머니도 편히 계시죠?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뵙고 있어요. 좋네요. 도윤 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했어요. 그래도요. 도윤이 창밖을 본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식이 잠시 침묵한다. 나중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러죠.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긴다. 도윤이 서재로 간다. 함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다. 그는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미정이 뒤에서 다가온다. 뭐해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 사람에 대해서요. 갑자기 도윤이 미정을 본다. 사람은 참 복잡해요. 왜요?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미정이 도윤의 손을 잡는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 창밖을 본다. 저 멀리 산이 보인다. 그 산 어디에선가 두 개의 묘가 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은자 씨. 둘 다 이제 편히 쉬고 있다. 바람이 산을 넘는다. 나무가 흔들린다. 새가 운다. 해가 천천히 진다. 도윤이 창문을 닫는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이 거실로 나온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다. 어머니,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래. 뭐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된장찌개. 알겠어요. 세 사람이 현관으로 간다. 신발을 신는다. 문을 연다. 복도의 불빛이 따뜻하다. 엘리베이터가 온다. 세 사람이 탄다. 문이 닫힌다. 아파트 밖. 저녁 하늘이 붉다. 사람들이 걷는다. 차들이 지나간다.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린다. 세상은 계속된다. 산 위에서 두 개의 묘비가 저녁빛을 받는다. 박만수, 최은자, 둘 다 조용하다. 바람이 묘비를 스친다. 억새가 흔들린다.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린다. 해가 완전히 진다. 별이 하나둘 뜬다. 밤이 온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상하며 느낀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요.